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얼굴을 보고 싶네요. 온라인이지만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 재밌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라를 세운 시조 박혁거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생겼죠? 자, 이제부터 역사 공부 시작합니다. 화이팅! 끝까지. 예. 자, 그렇다면 이 박혁거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여기 있죠. 뭐라고 읽었죠? 이거를 삼국사기라고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선생님이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 누굴까? 세자인데 뭘까요? 기억이 나요? 이름이 들릴 듯 하는데 안 들려요. 크게 외쳐봐요. 누구? 하나, 둘, 셋. 누구? 누구는 알 듯하고 누구는 모를 듯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김부식이라는 할아버지가 삼국사기를 쳤어요. 박혁거세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도 뭐 있다?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문신이었던 학자였던 김부식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김부식 할아버지 보세요. 아주 근엄하게 생겼죠? 네. 우리 어린이들도 성장하면 이렇게 김부식과 같이 정말 글에도 문장도 언어도 정말 뛰어난 어린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만 기록됐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늘 고대사 하면 꼭 이것이 빠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삼국 뭐요? 삼국 누구? 유사. 그렇습니다. 삼국 유사라고 그랬죠. 삼국 유사는 누가 졌다고 그랬죠? 예, 옆에 계신 우리 스님이 졌다고 그랬죠. 누가 이름이? 일연이라는 누가요? 스님이 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라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다 뭐하고 있다?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면 박혁거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 우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 누가 속한다? 박혁거세가 속한다. 기원전 69년서부터 기원 후 4년까지라는 거예요. 기원전과 기원 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눈다고 했죠.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9년 전에 누가요? 박혁거세가 태어났고,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 4년이 지난 후에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시조 누구다? 박혁거세였고 그의 재임 기간은 언제였다? 기원전 57년서부터 기원 후 몇 년? 4년까지였다라는 거죠. 왕이 된 때 보니까 13살 때 뭐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와, 얼마나 그가 뛰어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신라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신라의 모습. 거기 들어가지 뭐예요? 박혁거세의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봐야겠네. 빛날 혁, 살거, 인간세.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을 빛나게 살다라는 뜻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인간에서 세상에 빛나게 살겠다는 뜻이 뭐다? 박혁거세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빛나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이끌어간 왕 누구였다? 박혁거세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지도가 나오네. 지도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리와 역사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면 뭘 알고? 지리를 알고, 지리라면 뭐 하고? 역사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명을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 수원은 어디입니까? 경기도에 뭡니까? 중심지, 도청 소재지가 있는 것이 수원이라는 거. 이 정도는 대충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것이 박혁거세가 살던 나라에 수많은 나라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직구, 소문구, 강문구, 골벌구, 대가야, 금강가야, 압독구, 이서구, 정상구, 우시상국, 사로구, 음주뻘구. 근데 그 중에서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가 딱 있어요. 어느 나라가 바로 여기? 사로국. 지금의 어디를 얘기할까요? 지금의 어디를 얘기할까? 불국사도 있습니다. 첨성대도 있습니다. 뭔가 알게 돼?
무덤도 많습니다. 최근에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지! 바로 어디? 경주예요. 사로국은 경주였다는 거죠. 사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다? 박격거세였어요. 박격거세가 덴버라 내가 우리나라의 이름은 신라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사로국에서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박격거세가 왕이 필요한 시대에 살았어요. 당시 신라 사람들, 사로국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이 할아버지 보이세요? 이 할아버지가 뭐 쉬고 있어요? 한숨을 쉬고 있어. 왜 쉴까? 이 어린이 보세요. 이 어린이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이게 뭘까? 똥. 대변을 눕고 있는 거예요. 아우, 또 사람이 코를 봐보자. 아우, 냄새나.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모두 일어나고 있어요? 싸워요, 막. 내가 이겼어. 내가 잘났어. 네가 못났어. 네가 잘못했어. 여기 구경 끝났죠? 이겨라. 뭐라고요? 아무나 이겨라라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뭐예요? 서로 간에 내가 오라 막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뭐예요? 누굴 거를 낮잠만 자고 있는 거 졸고 있잖아요. 졸고 있는 것만 잘고 있고. 예,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뭐예요? 남의 거를 뭐 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중인 거예요. 훔치는 거. 나무에 올라가서 남의 거 훔치고.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없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당시 경주 지방에는 똑똑한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촌장이라고도 하고 족장들이 하는데 저수사에 몇 명이요? 6명. 세워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 모여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 마을이 망할 것 같으니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겠습니다. 왕을요? 그거 좋겠어. 왕을 세워서 질서 없는 나라가 질서가 되어지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빛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시다 하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왕을 찾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왕을 찾으러 간 거예요. 왕을 찾으러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우물이 다 도착한 거예요. 저기 우물이 있어. 저 우물에서 우리 목이라도 마시고 왕이 될 사람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물 곁에 누가 있었는데 말이 이렇게 있었는데 말이 막 힘을 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아니 우물가에 왜 말이 있지? 라고 본 거예요. 봤더니 막 힘을 주더니 말이 몰랐어요. 알을 낳았어요. 몰랐다고 말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자마자 뭐 합니까? 말이 하늘로 슈 올라가는 거예요. 6명의 족장들은 깜짝 놀랐어요. 또 촌장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뭐예요? 알 낳은 곳에서 달려갔겠죠. 그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박격교세가 났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 뭐다? 사정이라는 거예요. 사정. 이것이 어디 가면 있다? 경주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혹시 경주에 갈 일이 있으면 선생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서 봐봐. 이 사정이라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 진짜로 박격교세가 뭐 하는 거야? 말에서 태어난 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정이라는 우물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 사정이라면 누가 태어났다? 박격거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귀한 알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막 6명의 족장들이 6명의 총장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아이고 예쁘라. 근데 뭐 빛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생각합니다. 촌장들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알은 귀한 알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날 거야? 아주 거룩한 사람이 태어날 거야. 이 사람으로 우리 왕을 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에이 무슨 소리요? 태어나지도 않은 알이 무슨 말이 말랐겠지 무슨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분명히 좋은 사람이 태어날 거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을 해서 말이 나오지 뭐가 나와요?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좀 기다려 봅시다. 이 알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시다. 내 말이 맞니 당신 말이 맞니 좀 기다려 봅시다. 서로 간에 그런 거예요. 아유 말이 알이 났으니까 말이 나오겠지. 아니야 말이 알을 낳나? 망아지를 낳지. 아니 말을 낳지. 분명히 아름다운 말이 날까. 서로 간에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뭐가 났어요? 알에서 깨어나다 보니까 뭐가 태어났어요?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족장들은 이 아이가 말에서 알을 낳은 거 희한한데 알에서 누가 나왔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앞으로 크게 날 아이다. 앞으로 크게 날 아이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우리나라에 뭘 세웠다? 왕으로 세웁시다 하니까 6명이 다 얼써 뭐예요? 만장일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박격호세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야, 알에서 깨어났는데 알보다 더 크게 태어났잖아요. 이 울음소리 봐요. 울음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울음소리면, 야, 나는 이 신라 사로국의 왕이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잖아요. 선생님 귀엔 들려요. 막 우렁차나 울음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6명의 족장들이 또는 촌장들이 뭐라고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으니 성을 박씨라 하고, 그래, 이름은 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뜻으로 혁거세로 부릅시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 박혁거세 됐다는 거예요. 계속 이름이 2번 나왔어요. 박혁거세,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웃었다. 이 우물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우물이 사정이라는 곳에 아직도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참, 박혁거세 태어났어요. 근데 기이한 일이 또 있어요. 박혁거세가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닭같이 생긴 용이 있었어요. 뭐같이 생긴 용? 닭같이 생긴 용. 닭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용이 용인데 용이 주드렁이가 닭같이 부리가 쑥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쑥 부드러운 거야. 근데 거기도 뭐예요? 우물곁에서 아들을 낳은 거야. 알을 낳은 거야, 알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누굴까 봤더니 누구예요? 깼더니 봤더니 알령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후에 그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써있지만 박혁거세의 부인 알령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물물이 뭐예요? 신라에 가면, 경주에 가면 이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알영정비각. 뭐예요? 옛날에 알령이라는 박혁거세의 부인이 태어났던 무덤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비각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 가면 있다? 경주에 가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6명의 족장들이 생각하기에 희한 일이다. 박혁거세도 안에서 태어나고 계룡에서 누가 알령이 태어났으니 둘을 갖다가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그동안 부부를 탁 시켰더니 알령이 태어났을 때 뭐 입이 이렇게 닭처럼 부리가 있었는데 결혼하는 시간 뚝 떨어졌대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뭐 목사님,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건 나이 때문에 놀랐어요. 박혁거세는 몇 세? 13세. 알령은 몇 세? 9세 때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 박혁거세가 뭡니까? 신라가 잘 부흥할 수 있도록 근가를 이루는 뭐였다?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혁거세와 알령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다? 이대 남의 차차웅.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목사님이. 자, 박혁거세와 알령이 낳은 아들의 이름 2자입니다. 2자. 뭘까요? 안 들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래요. 틀렸어요. 뭐예요? 남의 정답입니다. 이 차차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이 쓰이기 전에 왕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쓰였던 이름이에요. 이건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차차웅은 사실 왕의 대신할 이름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해는 결국 여기 보면 마한, 변한, 사마, 여기를 갖다 사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로국이 속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사로국이 뭐요? 결국 신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박혁거세는 왕이 아니었겠네요. 박혁거세 이름이 처음에는 왕이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어떻게 쓰였을까? 그래요. 박혁거세는 뭐요? 거서간. 박혁거세는 뭐였다? 거서간 썼어요. 그 아들이 누구에서? 남에서. 남에 뭐요? 차차웅. 그 다음 아들이 뭐요? 이삭은. 그 다음에 뭐요? 마리깐.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왕으로 됐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왕이라는 이름이 쓰인 것이 아니라 거서간, 차차웅, 이삭은, 마리깐, 왕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같으면 시험지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거서간, 차차웅, 이삭은, 말리칸에 쓴 삼국시대 나라는 어디인가? 1번 신라. 정답이죠. 신라예요, 신라.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의 이름이 쓰여지기 전에 뭐예요? 신라는 어떻게 해요? 거서간이 뭐였다? 왕이었다. 차차웅이 왕이었다. 이삭음이 왕이었다. 말리칸이 왕이었다. 왕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한 번에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라는. 자, 그럼 보면 자, 박혁거세가 어떠냐면 신라를 건국했다는 건 중요하지만 몇 해? 61해. 60하고 한 해 동안을 열심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7일 뒤에 죽음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죽은 사람들이 땅에 묻고자 했더니 큰 뱀이 나서 사람들 쫓았대요. 근데 하늘에 떨어질 때 박혁거세가 5개, 몸이 5조각 나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오체를 갖다가 5능에 묻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요? 시신이 5개로 떨어졌으니까 모아가지고 하나로 들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몇 명이나 사람들이 장례 치르지 못하도록 막 쫓아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예요? 오체를 따로 뭐였다? 무덤에 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사능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한다? 오능이라고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능이라고. 자, 그 다음에 박격거세와 알령 왕후 다음에 누가 했다? 남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 뭐다? 차차홍이라고 불렀고 신라를 다스릴 훌륭한 왕이 되었고 신라의 토대를 이루는 귀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그다음에 박격거세가 세운 나라의 이름이 보면 처음에 어떤 사로국이었지만 나라를 세운 다음에 세운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서라벌. 자, 박격거세가 세운 나라의 이름은 뭐예요? 서라벌. 정답 뭐? 서라벌. 그러나 사로국, 서라벌, 신라는 같은 이름이었다. 결국 박격거세가 세운 나라의 이름보다 서라벌 어디? 지금의 경주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박격거세가 세운 나라의 이름은 신라가 아니었어요. 뭐였다고 여러분들? 서라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박격거세가 세운 나라의 이름 뭐냐? 신라의 이름은 서라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숭덕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격거세의 묘에 들어가려면 이 물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뭐다? 이게 숭덕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박격거세가 진짜 아까 뭐였대요? 하늘로 올라갔다 며칠 만에 7일 만에 떨어졌는데 몇 조각 났다고? 5조각 났다 그랬죠? 그래서 한 대 모아서 장례를 치려고 했더니 누가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서 사람이 장례를 못 치르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박격거세의 무덤 몇 개다? 하나가 아니고 몇 개? 5개. 그래서 뭐라고 한다? 오능.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신라에도 가면 박격거세의 무덤이 5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쉽게를 한번 더 보세요. 이게 오능, 사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발할 때 모습이고. 자, 보이죠? 이게 선명하죠? 이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바로 뭐였다? 이게 아까 숙동적 문이고요. 이것이 바로 뭐였다라는 거예요. 박격거세의 무덤이었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가면 이렇게 무덤이 5개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박격거세가 죽은 무덤이 뭐라고요? 사능 또는 뭐라나? 오능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자는 왜 뱀사자에서 사능? 뱀이 길을 막았다 사능이라고 또 오능이라고 한다. 왜 무덤이 5개 있다 오능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사진을 보여주냐면 하나예요. 신하가 아니다. 실제로 선주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쭉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박격거세가 세운 일이 뭔지는 알아봐야 되죠. 처음에 아까 왕이 되기 전에 도독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뭐요? 박격거세가 왕이 된다면 뭐가 없다? 서라벌에는 뭐가 없다? 도둑이 없다.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없는 그런 나라를 누가요? 바로 박격거세가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하인데 만왕이 별세했을 때 신하들이 공격하여 점령하자고 할 때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지 말자고 거절했다는 거야. 이처럼 뭐 했다는 거야?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만큼 뭐였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만큼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런 박격거세에 본받으면서 뭐요? 이런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찾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고대 국가 신라에 몰렸다 근간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박격거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박격거세가 왜 중요하면 결국 나중에 고구려, 백자, 신라로 나눴던 삼국시대 때 결국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 시조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다? 박격거세였기 때문에 박격거세의 이야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주는 뭐예요? 1000년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1000년 동안 서울이 경주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허울불판이면 무덤도 많겠고 유적지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경주시 전체가 다 유적지예요. 그만큼 신라가 뭐했다? 융성했다. 강성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름방학이 여름에 찾아올 텐데요. 여름방학에 물놀이도 좋고 산에 가는 것도 좋고 뭐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지만 혹시 부모님들과 함께 좀 더 역사적인 어떤 것을 탐구하고 싶다면 신라로 가세요. 신라 어디? 경주를 한번 여행하고 오세요. 경주를 여행하면 정말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이야기도 듣고 올 수도 있고 불국사도 가보고 어디도 가고 첨성대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면 안압지도 가보고 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역사적인 식교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삼아보세요. 한번 이번 휴가 계획은 어디로 가보자고? 경주로. 알겠다고 선생님이 경주에서 경주 응원해 주세요라고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다음 경주에 가면 뭐야? 역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박혁거세의 이야기는 두 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하고 신라를 세운 누구? 박혁거세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역사 수업 재밌었나요? 다시 한번 문제를 낼게요.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의 이름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세자였는데 뭐라고요? 네, 서라펄 정답입니다. 서라펄. 또 문제 내겠습니다. 박혁거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 다시 한번요. 박혁거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처럼 정말로 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도 세상을 더욱더 밝게 다스려 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역사 수업 재밌었나요? 다음 주도 기대하세요. 다음 주도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뭐합니까? 초대합니다. 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코로나도 잘 이기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